정순영입니다. 제 10강으로는 북한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생활용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남한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한유진 선생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러면 북한에서도 생활 쓰레기가 있을까요?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분리수거와 쓰레기 등 다양한 이야기와 뭐 쓰레기 얘기하니까 뭐 포장 용기도 나오고 뭐 하다 보니까 배달 문화 얘기까지 네.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생활 쓰레기를 우리처럼 따로 이렇게 수거를 해가나요? 생활 쓰레기라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음식물 쓰레기, 뭐 포장용기. 일단 음식물 쓰레기는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감자 껍데기. 이게 안 나오는 이유가 일단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하니까 모든 거를 깨끗이 먹겠죠. 네. 잔반이 없겠잖아요. 근데 그 조개 껍데기 같은 거. 조개 껍데기나 이런 것은 석탄재를 버릴 때 그 재를 버리는 오물장이 있어요. 동네에 이게 아파트여도 이게 아파트 1층 아래에 오물장을 콘크리트로 크게 이렇게 지은 게가 있어요. 밑에 트럭이 들어가서 뭐 쇠를 빼면 그 오물 그게가 벌어지면서 담아질 수 있게 이런 오물장이 있어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오물을 버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공동 병소도 있고 오물장도 같이 있거든요. 화장실 공동으로 쓴다고? 공동으로 써요. 이게 최근 뭐 평양 여명거리 이런 데는 아파트에 화장실이 있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화장실 얘기 나중에 따로 드리고요. 쓰레기 문제만 얘기하면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고 일단 음식물 쓰레기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되고요. 아까처럼 감자 껍데기 이런 거는 가축 돼지를 키우거나 개를 키우거나 가축을 키울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북한 주민들이 키워요. 그러면 삶아서 돼지를 주고 개를 주고 우리나라처럼 사료 먹이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북한의 생활 쓰레기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북한하고 남한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제가 남한에 와서 놀라웠던 것들. 그 얘기 해주세요. 네. 이게 생활 쓰레기 하면은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근데 북한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 일단 없고요. 그리고 일반 쓰레기도 재활용 쓰레기는 없어요. 말 그대로 재활용을 하면 되니까. 저희는요 거기에 있을 때 어떤 뭐 예를 들어 음료수를 마셨다 하면 그 음료수 병을 있잖아요. 진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도 마셨다라는 거, 우리 집안에서 이런 것도 마셨다라는 그 자랑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어디다 이렇게 진열을 해놓거나 아니면은 잘라서 어떤 공예품을 만든다거나 그러고 쓰레기가 안 나오는 게 수매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병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병이 살결물 병이 쓰레기로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해요. 살결물이라는 게 화장품 아마 스킨 정도인 것 같아요. 네모난 그 향수병 사이즈인데 살결물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여성분들이 그 살결물을 썼으니까 그 초록색 네모난 병인데 걔가 나오면 수매소에 갖고 가요. 수매소 여기로 말하면은 고물상. 네, 수매소에 갖고 가면 거기서 그 닭가를 쳐주겠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저는 많이 했어요. 왜냐면 꼬마 계획을 해야 되니까. 그 앞전 1, 2강 때 얘기한 소년단에는 입단을 하려면은 꼬마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수매소에 가져가서 이제 수매증과 뭐 몇십 전에 돈을 주면 꼬마 계획 활동을 한 그 기록이 꼬마 계획? 네. 활동? 네, 꼬마 계획 활동이라고 해요. 그 소년단에 입단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면 그 수매소에 수매해가지고 돈으로 바꿔오고 이게 쓰레기로 우리나라처럼 돈을 내고 버려야 되잖아요. 관리비로. 쓰레기 저 많이 버리면 관리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제가 돈을 내고 쓰레기 버린 적은 없고 수매소에 갖다 주면은 수매소에서 돈을 오히려 줬었고 그러고 파지 역시도 종이 같은 것 역시도 그리고 파지도 많이 안 나와요.
이게 신문지나 이런 거는 할아버지들이 담배 피운다고 그 담배 종이로 다 쓰시고, 그리고 박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박스가 흔치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자원이 이제 풍부하니까 이게 버려지는 게 많은데 없어요. 그리고 환경 오염은 많이 안 되겠네요. 없죠, 환경 오염. 어쩌면 이게 참 유일하게 환경 오염이 걱정되는 게 굴뚝에서 연기 나는 그 연기가 환경 오염이 될까요? 근데 어차피 걔네 나무를 태워서 저기 중국처럼 석탄재가 날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나무나 옥수수 때 이런 거를 태워서 나오는 연기라서 뭐 유일한 그 연기 그거 있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 왔을 때 옷장을 집을 배정받고 이렇게 나오니까 적십자 이모님이 옷장을 이제 어디서 갖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엄청 무거웠어요. 그 장롱이 문 한 번 열면 진짜 소리가 그래서 제가 돈을 모아가지고 장롱을 사는데 그거를 밑에다 내려다 놨거든요. 이게 북한 같으면, 북한은 아파트에서도 불을 떼요. 북한 같으면은 얘를 다 쪼개서 불을 떼면 없어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그 가구 배달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내려놓으면 된대요. 그럼 내려다 주세요 하고 저는 잊어버렸는데 경비 아저씨가 자꾸 어떻게 아셨는지 새로 이사 오신 분이냐고 네 했더니 돈을 뭐를 돈 내고 뭐해야 된다고? 내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뭔 돈을 내놓냐고. 이거 그때 조금 언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내놓은 건 맞는데 누군가가 또 가져갔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면 제 입장에서 내가 버린 게가 있으면은 내가 돈을 내는 게 맞는데 없지 않냐. 그거 가져갔으면 안 내도 되는데. 근데 돈을 달라 듣고 하시는 게 사람 이렇게 쓰려고 누가 가져간 게 아니라 이게 분리수거하는 업체에서 가져간 거였더라고요. 이게 오해가 있은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이 쓰려고 가져갔으면 이거는 그냥 제로, 내가 버린 것도 아니고 없었던 일이 될 수 있는데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한유희 선생님 한국에서 살림 잘하네요. 따질 줄도 알고. 아니 내놨는데 뭘 돈을 내라고 하니까 처음에 그게 당황했어요. 이게 중국에서도 제가 오래 살았지만 중국에서도 쓰레기 버리는데 돈을 안 내요. 그냥 내다 버려요. 돈을 안 내. 중국은 아예 지금은 모르겠는데 분리수거 자체가 없었거든요. 이게 거의 북한이랑 비슷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는 당황했어요. 내가 저거를 북한 같으면 불 떼가지고 화 먹고 땔감으로 썼으면은 얼마나 언더리 따시고 좋았을 텐데 저거 버렸다고 나한테 그때 2만 원인가 달라고 뭘 종이 스티커를 사야 된다고.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죠. 음식물 버릴 때도 이제 내고 환경세도 내고 그러잖아요. 환경세. 우리나라 술 마시고 있어도 돈이 나가잖아요. 저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민세요. 주민세는 뭐예요? 물어봤더니 통장님이 숨 쉬고 있었으니까 주민세. 주민이면 다 내야 되는 세금. 네, 남동구에서 숨을 쉬고 있었으니까 네, 이렇게 그분들 이제 농담으로 하신 거죠. 그래갖고 쓰레기는 일단 그렇게 별로 안 나오고. 쓰레기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재활용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물품으로 쓰레기 없이 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재인데 아궁이에 불을 뗐으니까 나오는 재인데 재도 퇴비로 쓰이거나 그 재가루로 해갖고 또 블로크 벽돌 만드는 공장에서 싣고 가요. 그래서 블로크 이렇게 네모나게 집 짓는 때 쓰는 그 재에다가 콘크리트, 시멘트 얼매 뭐 이렇게 해서 배합을 해가지고 블로크를 만드는 데 쓰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노면이 좋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래를 깔겠잖아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땅에. 물론 콘크리트라서 요즘 친구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갈 텐데 흙인 온전히 시골 흙 땅일 경우에 비가 오면서 차가 다니면 이렇게 파이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도 재를 깔아요. 재를 가져다가 그쪽으로 활용하고. 네. 그러니까 재활용하고 쓰레기
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음식물도 다 처리하고 네, 하기 네, 때문에 이게 쓰레기를 남지 않도록 처리해야 되겠다는 개념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활이 없는 그곳에서 그렇게 무엇이든 활용을 하고 살다 보니 그게 지혜롭게 이게 쓰레기가 안 생기게 생활 패턴이 그렇게 된 거지. 우리나라처럼 쓰레기를 줄입시다 뭐 이런 안내문이 나오고 이러지는 않아요. 어쩌면 청정 지역이네 어떻게 보면. 네. 세계에서는 그런 청정 지역의 주민들한테 상을 줘야 되겠네요. 어떻게? 모든 아니, 북한 네, 국민들한테. 그잖아요. 네. 음식물 쓰레기도 안 나오게 네. 하고 나머지 또 뭐 재활용하고 네. 그런 화학 그 용품을 많이 쓰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네. 플라스틱 이런 네. 거. 이게 플라스틱 하면 우리나라는 배달시키면 포장 용기가 너무 2인분을 많죠. 시켜도 어마어마하게 오잖아요. 막. 쓰레기가 더 음식보다 더 많죠. 네, 진짜 버릴 때는 저도 솔직히 아까워요. 그래서 특히 족발 같은 거 시키면 저는 그 통을 재활용을 하거든요. 이게 네모 반듯한 뚜껑이 딱 닫힌 통이니까 한 번씩 씻어가지고 이제 보관해 뒀다가 나들이 갈 때 뭐 과일을 담아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활용을 하거든요. 아이고, 우리 한유 선생님 살림 잘하네. 근데 북한에는 배달을 하더라도 그런 포장 용기 없이 내가 뭐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하겠다라고 하면은 내 집 그릇을 미리 갖다 두거나 여기다 담아주세요 하고 갖다 두거나 그 식당에서 담아온 그릇을 다시 깨끗이 씻어서 갖다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음식 배달로 인한 그 포장 쓰레기는 없어요. 배달 음식 북한에서 네, 많이 하나요? 요즘은 평양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평양에서는 배달 음식도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포장 음식도 많이 나온다라고 이게 비닐봉투에다가 포장이 된 음식도 많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했을 때는 배달 포장 이런 거 상상도 못했는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평양부터 시작된. 네. 전 세계가 이제 어쩌면 같이 움직이고 휴대폰으로 다 보니까 그렇죠. 편리한 것 위주로 다 가는 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북한에서의 쓰레기 문제가 우리 남측보다는 훨씬 적게 나오고 네. 환경에는 굉장히 좋고 네. 하지만 그게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쓰레기가 문제된다고 생각을 안 해봤다는 그러죠. 거잖아요. 안 해봤죠. 아예. 네. 참. 뭐를 가다가 주우면 저 같은 경우에 뭐 쇠를 주는 게 쓰레기라는 거는 생각을 진짜 해본 적이 없고요. 뭐 길 가다가 쇠를 줬잖아요. 그 쇠를 모았다가 수매소에 갔다가 팔면 돈이 되고. 그 종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장 신문도 저 때 제가 클 때까지만 해도 신문을 화장지 대용으로 많이 썼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60년대까지는 이 50년대까지는 거의 남북한이 비슷하고 오히려 50년대 60년대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고. 네, 50, 60년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더 경제력이 북한이 더 좋았다고. 근데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게 만들고 해서 이제 좀 풍족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자주 바뀌다 보니 더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하고 더 좋게 이제 공약. 네, 깜짝 놀랐죠. 잘해야지 뽑아주니까. 네. 근데 거기는 이제 3대시에서 똑같은 제도로 가니까 이게 좀 발전이 없으니까. 네. 아니래도 온 국민이 존경하고 막 신으로 모시니. 그러죠. 장군님 품에서 나서 자라고 장군님 덕에 내가 행복하고 세상에서 노래도 있어요. 한번 불러봐요. 이 노래가 TV가 이제 10시면은 TV가 딱 끝나요. 모든 프로그램이. 10시 끝나요? 네. 그러면은 딱 끝나면은 나오는 노래거든요. 삐 하면서 이제 동그란 그 체크무늬 화면이 나오면서 삐 하면서 나오는 노래인데 마무리 내일 보자는 그런. 아니에요. 생각나요? 두 가지 노래가 있는데 하나는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 이게 평양의 밤을 이제 되게 좋게 묘사한 한번 불러봐요.
제가 아리까리한데 고요한 달빛 위에 이런가? 아무튼 중간에 후렴 부분 생각나는데 지새지 말아다오 아름다운 평양의 밤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름다운 평양의 밤을 지새지 말으라고? 네. 빨리 자라고? 이게 별빛이 있고 거기에도 약간의 그 교육이 사상 교육이 들어간 노래죠. 밤 지새지 말고 빨리 근데 TV는 종영을 했는데 지새지 않으면 어쩐다고. TV를 그냥 24시간 돌려주든지 TV는 종영을 해가지고 하면은 삑 소리가 나면서 이제 그 노래는 그런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노래가 이국의 들가에 피어난 꽃도 내 나라 꽃보다 곱지 못했어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이런 노래 있어요. 환경 오염 안 되는 거는 좋긴 좋은데 나머지는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북한 노래를 들으면 다 가사는 좋아요. 거기에 장구님이 안 들어가고 한다면은 노래 좋은 노래들이 꽤 많아요. 네. 오늘은 분리수거와 남한에 와서 쓰레기를 버리려다가 당황했던 이야기들과 북한도 요즘은 평양을 시작해서 배달이 되고 치킨 배달도 된대요. 네, 평양 쪽은 아마 치킨 배달 시켜 먹을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부유층이겠죠. 당 간부 상위 1% 이런 분들이 치킨 배달을 시켜 먹겠죠. 지방에서는 아직 치킨을 못 제가 있을 때는 닭고기를 흔하게 못 먹었어요. 네, 토끼고기는 흔히 먹어봤지만 토끼고기랑 단고기 아시죠? 게. 저는 흔히 먹어봤지만 닭고기는 흔히 못 먹어봤거든요. 계란이 있으니까 닭이 좋은데. 닭이 좋은데 닭고기를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일단 토끼 이제 먹어봤던 게 토끼, 염소, 개, 돼지. 소고기는 안 먹어요. 북한의 소고기는 너무 질겨서 진짜 3일을 씹어도 안 씹어질걸요? 소심줄 씹듯이 그런가 그러니까 보구나. 소심줄보다 우린 저 북한에서 나와서 소심줄도 진짜 북한의 소고기보다도 말랑말랑하고 잘 씹어지더라고요. 근데 왜냐면은 북한은 소가 풀을 많이 안 먹어. 태어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죽잖아요. 우리처럼 뭐 고기 맛있는 고기를 먹으려고 이제 곱게 길러서 잡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일 시키려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하다가 이제 진짜 죽어도 밭에서 죽을 거예요. 북한 소는. 그러니까 이게 근육들이 다 발달돼 있으니 이 고기가 우리나라 소고기는 생일 때 막 핑크빛 돈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거기 소고기는 시커매요. 그래갖고 진짜 신발바닥 생고무 씹듯이 3일을 씹어도 이게 이빨이 안 씹어진다니까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누가 소고기 사준다면 그 잘난 소고기 누가 먹냐. 소고기 안 먹는다고. 돼지고기 먹는다. 그러죠. 그 잘난 소고기 누가 먹냐고 안 먹는다고. 우리는 소고기가 대접하는 그러죠. 비싼 고기인데. 네. 근데 몰랐었어요. 몰랐었어요. 지금은 알죠. 지금은 소고기 사준다고 좋아하죠. 근데 그때는 막 왔을 때는 먹지도 못할 소고기를 마블링 막 들어있는 거. 네, 그때는 간부하나? 간부하니까 어디서 소 잡았나? 적응이 안 됐었어요. 아유, 북한의 그 쓰레기 문제와 배달 남측하고 또 다른 쓰레기 환경 문제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다. 11강에서 뵙겠습니다. 북한의 명절이 남한의 명절과 같은 말인데 환경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한유진 선생님으로부터 북한 명절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같은 뜻 다른 명절 명절 모습이 북한도 우리나라 명절이랑 같은 모습인지 또 우리나라와 다른 명절 분위기인지 이모저모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명절 하면은 크게 설날 명절
제가 아는 거는 2개밖에 없거든요. 추석, 설날. 네, 음력으로 1월 1일, 그리고 음력 8월 15일이 추석. 근데 북한은 명절이 많아요. 그래요?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명절이 많아요. 물론 북한에서도 설날을 세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와 달리 1월 1일을 크게 쟀거든요. 1월 이렇게 양력으로 첫날 1일, 양력 1월 1일을 신정. 네, 신정을 크게 1월 1일 하면은 1월 1일 날에 세배하러도 다니고 여기서는 그 1월 1일을 그냥 인사나 그냥 문자 메시지로 인사나 전하는 정도. 근데 거기는 1월 1일 크게 쉬어요. 그래갖고 1월 1일 명절 하면은 일단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 음식 준비를 하잖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차례상을 위해서 음식 준비를 하지만 북한은 유일하게 명절날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적인 날이에요. 한 달 전부터 명절 준비를 해요, 솔직히. 우리나라와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명절은 민족 대이동이잖아요. 네. 그 먹는 거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 네. 보러 가지, 고향으로. 네, 고향으로 가고 뭐 부모님 뵈러 가고 이런데 북한은 잘 먹어야 되니까, 명절날만큼은 잘 먹어야 되니까, 명절날에 죽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밥을 먹어도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떡 준비를 해요. 명절날 음식이 떡, 뭐 고기국밥 이런 음식들이 주예요. 근데 떡을 하려면은 쌀을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명절 일주일 전부터 떡방앗간에는 그 쌀가루를 빠야 할 그 그릇들이 줄을 서요. 차례대로. 네,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서 줄 설 수는 없어서 일단 그릇을 갖다가 줄을 쫙 세워요. 그럼 일주일 전부터 떡방앗간 앞에 줄이 엄청 길거든요. 그 그릇들이 보자기에 쌓여져 가지고 줄을 서요. 그러면은 방앗간 사람이 주인이 없어도 다 빻아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죠. 그러면은 이제 주인들이 다 빠져 있으면은 줄이 하도 기니까 집집마다 다 쌀가루를 빻아야 되니까 이게 줄이 엄청 긴데 이제 가서 찾아오거나, 나중에는 그 기계에 쌀가루를 빻는 기계에 두겠잖아요. 어느 정도는 소량이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아까워서 방앗간을 안 가는 분들이 이게 식량난이 시작되면서 더러 많아졌어요. 직접 집에서 절구로 빻아가지고 새에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나중에는 많아졌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저 어렸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이 있었네요. 우리는 한민족이라니까요. 똑같아. 그래서 80년도 후반부터는 양력서를 위주, 그 전에는 음력서를 셌던 것 같고, 후반부터는 양력서를 주로 셌고, 1월 1일 날에 이제 덕담하러 가잖아요. 이게 1월 1일 날 여자들은 거의, 이게 저희 집은 그랬어요. 재수 없다고 여자들 외출을 안 시켰거든요. 1월 1일은?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좀 보수적인 그런 거죠. 여자가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남의 집 이렇게 들어가거나 하면은 그 집안에 1년 내 재수 없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 집에만 있어요. 인사를 가도 이게 설날 분위기가 그래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식전에 저희 삼촌이랑은 인사를 하러 이렇게 동네에 제일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있거나 하잖아요. 그럼 인사를 다녔어요. 이제 녹화하고 가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기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를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요. 축하합니다. 네, 새해를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새해를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게 덕담하러 가면 용돈 조금씩 10원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근데 데리고 갈 때도 여자 아이는 안 데리고 가요. 남자 아이만 데리고 가요. 아빠가 아들 손을 잡고 간다든지 뭐 삼촌이 남자 조카 손을 잡고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남자들만 인사를 다니죠. 여자들은 일제 밖에. 2일 날부터는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새해 첫날 1월 1일은 이게 가정마다 차이인지 지방마다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집에서는 여자는 잘 안 나가는 그런 날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즐기는 추석도 똑같아요. 추석 때는 이제 덕담 인사는 안 하겠지만 성묘를 해요. 성묘를. 네, 우리나라는 추석에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그냥 산에 가볍게 벌초하러 갔다 오거나 가볍게 가는데 북한은 음식을 다라이에다가 이렇게 떡이랑 사과랑 이거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북한은 다 거의 다 묘지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치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화장해갖고 이렇게 이거 안치한 그런 게가 없었고 거의 묘지. 네, 묘지에 이제 음식을 다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딸, 아들, 며느리 데리고 손주까지 데리고 음식을 바리바리 이고 묘지에 가서 이제 상을 펴고 절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먹고 내려오는 거죠. 이래갖고 전부 그 장례 문화가 묘지고 추모관 이런 건 없고요. 없어요. 네. 그래갖고 그 묘지에 가는 데가 단오날 묘지에 한번 가고 단오 5월 5일인가요? 5월 단오인가요? 5월 아니구나 한식 4월 5일인가 한식이라는 한식날 네네 가고. 한식 그때 한 번 또 음식 싸가지고 묘지에 한번 가고 추석 때 한번 가고 그러면 그때는 산에 야산에 그 공동묘지에 사람이 진짜 새카만하고 변하거든요. 다 가니까 안 가는 집이 없으니까 다 이 길에 9시 8시 9시쯤 되면 이 길에 그 성묘하러 가는 행렬들이 엄청 많아요. 집집마다 다 나와서 이제 점심때쯤 시간을 맞춰서 올라가니까 8시 9시 때는 길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점심시간 이때는 도로에 뜸해지고 이게 차량이 없으니까 북한에서는 다 도보로 이동을 하잖아요. 이게 길에 사람이 엄청 많았다가 산에 가는 시간이 많았다가 점심시간 때는 또 길에 진짜 개미 한 마리도 지나거려요. 묘지는 사유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국가 땅, 국가 산인데 묘지를 쓸 수 있는 그 권한은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동 묘지 해가지고 그 산이 따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제일 바다가 보이고 시 전망이 한눈에 보이고 하는 곳에 모셨거든요. 제일 전망 좋은 네, 명당 자리에. 네, 그런 것도 그래서 이렇게 그 조상이 돌봐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사시나 보다. 또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자리를 주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진짜 두메산골에다가 모신 분들도 있거든요. 한참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시 그 체육관, 시 운동장 이게 체육을 할 수 있는 커다란 운동장을 새로 했는데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거기 시 경기장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그 시 전체가 한눈에 딱 들어오는 곳에다가 모셨었거든요. 그리고 또 내려오는 시간이면 2시쯤에는 길에 또 사람이 꽉 차가지고 명절에 그러면 그 떡이랑 이런 게 할 거를 별도로 또 배급해 주나요? 명절 때는 배급을 줘요. 명절 임박했을 때 이렇게 배급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달마다 뭐 며칠이면 배급을 줘야 되는 날이 있는데 이게 식량난이 있다 보니 배급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겠잖아요. 근데 한 달씩 두 달씩 배급을 안 주더라도 명절 때가 되면은 배급을 조금씩 줘요. 그 정량은 다는 못 줘도 명절 쌀이라고 이렇게 조금씩 배급을 줘요. 그래야지 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명절을 지내고 우리나라에 없는 이제 뭐 한식이나 이런 계절은 우리나라랑 똑같이 이제 달력에 표기되는 날들이니까 추석이랑 있는데 북한에 특이한 명절이 있어요. 아주 중요시 진짜 1월 1일은 안 쉬어도 이것들은 쉬어야 되는 지내야 되는 태양절. 맞아 태양절. 네. 그 생일 김일성 생일. 네. 그 광명성 탄생절인가 광명성 탄생일인가 이것도 또 있어요. 여기는 이제 태양절은 김일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태양절 생일이고 광명성은 김정일 원수님이고 광명 태양절 광명절.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명절을 진짜 입에서 말을 텄을 때부터 하니까 알아요. 할아버지 대원수님은 1912년 4월 15일에 만경대 고향집에서 태어나셨다.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닮아간 지 벌써 얼마나 됐는데. 우리 성탄절 기억하듯이 성탄절 12월 25일 기억하듯이 12월 25일. 24일은 뭐예요? 이브날 그 전날. 이브날이에요. 저희 12월 24일은 김정숙 어머님 탄생일이에요. 김정숙이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영부인님 네. 똑같네. 이름이 똑같네. 네,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김일성의 부인 김정은의 할머니가 김정숙이거든요. 김정숙 여자 생일이 12월 24일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이브날. 몰랐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알아요. 아주 그 명절은 이 명절 때는 특히 선물도 줘요 학생들한테. 제일 좋아하겠네. 네, 제일 좋아하죠. 그죠. 선물을 줘요. 4월 15일이 이제 명절 날이잖아요. 생일 당일이잖아요. 그러면은 11일이나 12일쯤에 전국적으로 선물을 주는데 1kg 이렇게 한 봉다리 1kg예요. 총 무게가. 그러면 거기 과자도 들어있고 사탕도 들어있고 껌도 들어있고 앞전 수업에 말했던 그 키 크는 뭐 묵 같은 거, 단묵 같은 거 있어요. 거기에 꼭 뭐 키 크는 뭐 영양 단묵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요. 이제 학교에서 선물을 주면 그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초상화 있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운동장에도 여기 초상화가 여기 중앙 주석 자리 여기 초상화가 딱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선물을 주면은 그 초상화 앞에서 경례하는 할아버지 김일성 대원스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그 봉다리를 들고. 귀엽다. 그리고 그거를 고이 이제 집으로 갖고 가죠. 그러면은 명절에 쓰신다고 안 터요. 트지 않아요. 이게 사탕 과자가 우리나라처럼 귀하지 않아요. 솔직히 저희 집은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집에 수납장에 사탕 과자가 이렇게 항상 있거든요. 수시로 이제 먹을 수 있을 때 먹으라고.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없어요. 사탕 과자를. 이게 1년에 2번 그렇게 나눠줄 때 받을 수 있거든요. 너무 좋아하겠네요. 네, 진짜 최고의 날이죠. 그러면은 집에 갖고 가면 부모님들은 이제 명절 때나 제사 때나 결혼식 잔치 때 쓴다고 또 안 터요 이거를. 원래 먹어볼지 그랬어. 어려워 혼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저를 되게 예뻐하셔가지고 오면은 할머니는 이제 농에다가 바로 넣으시는데 할아버지께서 할머니 몰래 하나 꺼내주세요. 그러면서 야 할머니한테 절대 말하지 마. 왜 말하지 않아요? 혼나요? 이러면은 할아버지가 그러세요. 너 이거 응? 이놈의 새끼가 너 이거 할아버지가 줬다고 할머니한테 얘기하면 할머니가 너한테 또 안 줄 거 아니냐. 안 먹은 척 해야지. 할머니가 나중에 너한테 또 주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그런 식이셨거든요. 용돈을 주든 맛있는 거를 주든 항상 할머니한테는 절대 비밀. 이중으로 받아 먹으라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선물을 받으면 넣어요. 그리고 명절날에 이제 꺼내서 명절날이면 4월 15일 이때는 전국적으로 쉬는 날이니까 다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꺼내서 이제 온 가족들이 나눠 먹고 아니면은 결혼식이나 뭐 환갑이 이제 임박해 있다 하면은 그때도 안 먹어요. 상차림으로 써야 되니까. 상차림으로 써야 아이고 되니까. 엄청 먹고 싶겠다. 그러죠. 그리고 선물 나눠주고 하면은 그 사탕 봉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탕 봉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호박엿 싸져 있는 그런 봉지예요. 근데 그 봉지를 예쁘게 펴가지고 가운데를 이렇게 주름을 잡아갖고 꽃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핀을 이어가지고 머리에다 달고 다니거든요. 꽃처럼 나는 선물 과자를 먹었다라는 그 자부심이에요. 네. 자랑. 너희는 못 먹었지 나는 이거 먹었다 이런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 과자 봉다리 위에 이렇게 납작한 걸 해가지고 고리를 해서 딱 끼는 그 봉하는 그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넥타이에다 끼워가지고 또 다녀요. 그 선물 과자를 먹었다 개봉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그래서 2월 16일하고 4.15는 똑같아요. 그렇게 김정일 탄생 날에도 선물을 줘요. 그렇게 똑같이 1월 1일, 2월 15일, 2월 16일, 4월 15일 2월 16일, 4월 15일 벌써 네. 2달에 한 번씩은 또 좋은 날이 있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린이날 그런 거 있어요? 어린이날은 이렇게 국제 어린이날은 6월 1일로 알고 있어요. 달력에도 국제 뭐 어린이날 해갖고 6월 1일이 돼 있는데 저희는 6월 6일을 세거든요. 조선소년단 창립 기념일인가 아마 조선 어린이날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우리는 6월 6일을 세워요. 두 달에 한 번씩은 맛있는 걸 먹는 날이 있구만. 어린이날. 근데 6월 6일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 보내가지고 이게 진짜 중요하게 세는 거는 4월 15일, 2월 16일. 2월 16일. 예. 그리고 설명절이랑 추석 때는 성묘를 가야 되니까 준비를 하는 거고 진짜 명절답게 세는 거는 구두 4월달하고 5월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뭐 공화국 창건 기념일 해갖고 얼마 전 9월 9일이면 공화국 창건 기념일. 저 9월 9일 얘기 들었어요. 예. 네, 그때는 이렇게 음식 배급 뭐 준비하고 이런 거는 없지만 쉬는 날이에요. 빨간 날이고 또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공화국 창건이 따로 있고 또 조선 노동당 창건이 따로 있어요. 공화국은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를 세운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셌으니까 거기 이제 공산 조선 노동당이 있겠잖아요. 당 창건 기념일이 10월 10일이고 그리고 헌법절인가 뭔가 해가지고 또 있는데 그런 명절이 생각이 안 나면 별로 없는 거예요. 7월 27일인가 아마 있어요. 헌법절인가 재헌절인가 7월 17일 어릴 때여가지고 어른들이 지내는 명절은 이게 중요한 거 아니면은 기억을 잘 그럼 명절날 음식을 하고 먹고 하는데 놀이는 뭘 하는 거예요? 놀이 어른들 윷놀이. 윷놀이. 네. 윷놀이를 해요. 독에 걸린 뭐는 똑같아요? 독에 걸리면 똑같아요. 근데 똥, 개, 컬, 슛, 몽 이렇거든요. 똥이라고 해요. 똥, 개, 컬, 슛, 몽 하고. 북한은 한문은 안 써요? 한문 써요. 그러면 도자로 똥이라고 하는데. 발음은 똥이라고 하고 글씨는. 근데 어차피 한글로 우리 글로 똥, 개, 걸, 슛, 몽 이렇게 쓰니까 한자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윷놀이 이거 치는 것 우리는 콩알로 하거든요. 여기는 막대기 엄청 좋게 해갖고 이렇게 잘 이렇게 버리잖아요. 거기는 콩알로 해요. 콩알이면 둘러불잖아요. 콩 이렇게 엄청 큰 콩이 있어요. 진짜 아빠 엄지발가락만한 콩이 있어요. 줄당콩이. 그것을 칼로 이렇게 똥은 한 개를 파고 줄을 한 개 만들고 개는 줄 2개 파고 걸은 3개 파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줄을 파요. 그 콩에다가. 그래서 꽁깃돌처럼 손에 잡아갖고 탁 던져서 이제 윷놀이를 하거든요. 틀리구나. 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콩으로 하는구나. 그것도 좀 다르네. 네, 그래서 귀국자 집안에서는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화토도 치고 하는데 그냥 일반 북한민들은 그 윷놀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명절날에는 무도회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청춘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무도회 춤을 춰요. 가끔 TV에서 나와요. 이렇게 서로 이쁜 한복 입고 손잡고 온 세상에 빛나는 조선을 박수 치면서 하는 그 무도회 단체에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안쪽에는 여성, 바깥쪽에는 남성. 그러니까 이제 낯선 남자분들이랑 유일하게 손을 잡아볼 수 있는. 거기서 이제 그 사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겠죠. 저는 어릴 때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면 스킨십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솔직히 북한은 스킨십 그런 거 이제 못 하잖아요. 못 해요. 하고 싶어도 이제 보수적인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우리 연애 얘기 나중에 할 거예요? 네. 그때 그러면 하도록 하고 여기서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북한의 명절에서는 남한하고 명절이라는 말은 같지만 네,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우리가 대통령 명절을 생일을 세지 않잖아요. 지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일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네. 물어봐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카톡에 뜰까?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그래도 그거 알리지 않나? 친구 추가되면은 뭐 생일이라고 이모티콘 요만큼 뜨겠죠. 맞아. 카톡 친구 하면 이렇게 뜨니까. 네, 모르는데 북한은
꼭 알아야 되는 날, 예. 기억을 해야 되는 날, 예. 기념을 해야 되는 날. 예. 그때 사열 행진도 하고 또 그래요. 큰 행사들을 사열, 그날 또 해요. 4.15 이럴 때 큰 행사들을 하고. 지금도 지금 그렇게 다 하는 거죠? 그럼요. 체계는 바뀌지 않아. 요즘은 김정은이니까 김정은 날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두 분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생긴 국가적인 날짜로 이미 지정이 됐고 지내지만 김정은은 1월 8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정은 하지 않고 전 북한 국민들이 1월 8일을 알고 있고 뭐라고 좀 비슷하게 제 행사는 하고 그런가 보구나. 제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중에 생각나면 해주세요. 아무튼 어떤 기념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따라서 할 것 같아. 똑같이 하겠죠. 이제 세습 교육이 다 되고. 지금까지 북한의 명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12강에서 뵙겠습니다.